비 왔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분명히 손흥민 씨가 준비해온 수어 질문지를 꺼내는 순간 통역사가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말리더라고. 나도 들었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던데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지. 아무리 봐도 저건 심각해.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분위기 보라고. 다들 숨죽이고 쳐다보기만 해.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멈춰진 시계처럼 주위를 휩싸는 침묵 속에서 하나의 지점에 몰렸다. 서울 시내 한복판, 유명한 컨퍼런스 센터가 오늘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서늘해 보였다. 수십 명이 몰려 있는 곳 한가운데에서 통역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고, 주변 스탭들과 몇몇 행사 주최 측 인사들은 갈팡질팡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 지켜보면 뭔가 더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촬영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건 분명히 문제 삼아야 해. 아까 주최 측 안내판에도 모든 수어 사용자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이건 완전 모순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겠어. 그리고 이 영상 나중에 어디에 올리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듯. 단상 위 인공 조명은 지나치게 강한 빛을 쏟아냈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등 뒤로 스치고 있었다. 컨퍼런스 주제는 수어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국제 교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대표적인 축구 스타로 이름난 손흥민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해외 팬들에게 한국 수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준비해온 게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모두가 기대하던 그 순간, 그런데 통역사의 거친 말투가 분위기를 단숨에 얼려버린 것이다. 어느 스텝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하려고 했지만 통역사는 끼어들듯 손을 들어 막았다. 저는 수어 통역사임니 그쪽에서 손흥민 씨가 자기 질문을 직접 수어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되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부탁을 드렸잖아요. 손흥민이 당황한 듯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전 세계 청각장애인 팬분들이 계시니 이번 기회에 수어로 질문도 직접 드리고 대답도 같이 하고 싶다고요. 그건 보여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님니 귀한 자리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역사는 코웃음을 치며 단언했다. 사람들은 쉬이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한 채 점점 빠져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짜 이대로 지나가면 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기 공식 통역사라면서 왜 저렇게 손흥민 씨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 이번 행사의 의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 국제적으로 수어를 확대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끝까지 봐야겠지. 아직 시작이야.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회의장 전체를 감돌았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확실히 개입하지 못했고, 통역사는 자기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양 어깨를 펴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어느 블로거가 휴대전화로 생중계를 하며 중얼거렸다.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죠? 사무국 쪽에서 빨리 안내 좀 부탁드려요. 통역사가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손흥민 씨처럼 유명한 분이 오셨으니 시간도 없을 텐데 이런 불필요한 이벤트는 빨리 치우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죠. 아니, 저 이벤트라니요. 손흥민이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제게 이번 행사는 아주 중요한 기회임니 특히 해외에 있는 청각장애인 축구 팬들도 제 이야기를 생중계로 함께 볼 거고 그분들과 한국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청각장애인 참석자들이 수어로 손흥민에게 응원을 보냈고 몇몇 통역사, 지망생들도 맞아요. 우리 모두가 원했던 일이에요. 하고 힘을 실었다. 통역사의 얼굴에는 점점 노기가 서렸다.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요? 저는 수년간 정부와 여러 단체에서 공식 통역을 맡아온 사람이고 규칙을 잘 암니 손흥민 씨께서 하시려는 직접적인 수어 사용은 여기서 큰 혼선을 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켜보던 다른 외국인 참석자들이 뭐라는 거야? 수어 확장 행사인데 직접 사용하는 게 왜 문제지?
라는 식으로 수군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건 통역이나 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수어로 질문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행사 취지가 국제사회가 수어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자는 거 아니었어. 맞아. 베를린에서도 최근에 대규모 수어 확대 캠페인을 시작했다는데 여기서는 왜 이러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스마트폰 촬영까지 늘어나자 통역사는 더욱 초조해 보였다. 이건 국제 이슈가 되는 문제니 원래 이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리긴 했어도 베를린 비롯해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의를 저 사람이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망치다니요? 제가 무엇을 망친다는 겁니까? 손흥민의 목소리에 참았던 화가 번졌다. 손흥민 씨,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건 퍼포먼스 아닙니까? 대중의 인기를 더 끌기 위해 수어를 활용하려는 거겠죠?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 저는 제 진심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닿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자 많은 분들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주최 측 스텝 중 한 명이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잠시만요, 두 분 잠깐만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안내드리겠습. 오늘 우리의 취지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히 수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었습. 따라서 손흥민 씨가 직접 수어로 질문하고 대답을 주고받는 것은 행사 취지와 완전히 부합합니다. 그러자 통역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맞섰다. 이 사람은 프로축구 선수지 공식 행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수어 통역이라는 것도 전문 교육을 받은 제가 해야지 본인이 나서는 건 규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보여주세요. 어느 청각장애인 단체 대표가 용감하게 수어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며 외쳤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행사의 어디에 직접적인 수어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문항이 있나요? 맞아요. 규정을 아예 위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갈등을 만드는 거죠? 다른 참석자도 가세했다. 통역사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누군가 인터넷을 뒤져봐야 하나 하고 중얼거리자 그는 결국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말하는 규정이란 행사 진행상의 일반적 절차를 말하는 겁니 프로토콜상 예정에 없던 직접 수어 사용은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흥민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저도 이 행사를 존중합니. 그래서 미리 주최 측에 제안서를 냈고 흔쾌히 허락받았습. 그 승인 메일 여기 있습. 혹시 보시겠어요?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 관련 서류를 펼쳐 보이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씨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준비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한 거네. 그렇지. 그런데 왜 저 통역사는 계속 딴지를 거는 걸까? 통역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움켜쥐듯 확인하더니 혼잣말처럼 투덜댔다. 어이없네.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니.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제 통역사님께서 막으실 이유는 없으시겠네요. 스텝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그럼 손흥민 씨가 준비해 오신 수어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잠시 드리는 것으로. 하지만 통역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상 제 전문성을 훼손당할 순 없습. 이건 전 세계에 나가는 공식 중계이기도 하거든요. 통역사도 아닌 분이 수어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장면이 송출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란요? 손흥민이 눈길을 들어 통역사를 바라봤다. 제가 수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점이라면 이미 저 나름대로 연습도 많이 했고 현장에서 직접 수어를 쓰는 통역사분들과 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뭐요? 혹시 제 수어 실력이 어설프면 회의장 분위기에 해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죠. 통역사의 말이 점점 기어 들어가는 듯 했으나 여전히 비꼬는 태도는 놓지 않았다. 프로토콜을 따르는 저 같은 전문가 없이 본인이 수어로 대화하는 상황은 어수선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네, 꼭 필요합니. 수어는 진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예요. 통역사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수어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열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일부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환영의 제스처를 보냈고 외국인 참석자들도 이래서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거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통역사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가 이내 분노가 섞인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분명 저희 통역팀에게도 책임이 있음 인정해요. 사전 조율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절차가 꼬였을 거예요. 하지만 통역사는 주변을 흘끗 둘러보더니 회의장 한쪽에 있던 행사 책임자를 불렀다. 팀장님, 이 사람 손흥민 씨 말입니 정말로 행사 홍보차 온 거 아니었습니까? 협찬사에서 특수 요청을 받았다든지. 책임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급히 걸어왔다. 아니요, 손흥민 씨는 이번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석하셨어요. 해외 청각장애인 팬들의 수어 지원 문제에 관심이 크다고 지난번 베를린 행사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뜻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허락한 거잖아요. 손흥민 씨가 여기서 직접 수어를 시연하고 청각장애인 팬들과 교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배우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런 장면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수어 사용이 자유롭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통역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그 순간 뒤쪽에서 지켜보던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외쳤다. 실례합니다. 저는 수어 통역을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손흥민 씨가 준비한 걸 직접 보고 싶습. 그게 이 자리의 취지라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다. 마습 여기 모인 모두가 베를린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어 확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통역사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막으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요. 만약 손흥민 씨가 정말 어설프다면 그건 그 자체로 오히려 학습이 될 수도 있는 일 아닐까요? 전문 통역사도 실수하며 배우는 거니까요. 통역사는 점차 몰리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에 나선 듯 목소리를 높였다. 조습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손흥민 씨가 수어로 질문하고 답변하셔도 좋죠.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다른 순서에 지장을 줄 겁니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그러자 스텝이 재빨리 나서서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저희 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 오히려 더욱 의미 있는 세션이 될 거예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회의장 전반에서 네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통역사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귀찮은 일이 벌어졌네요. 손흥민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간단한 문답을 잠깐 시도해 봐도 될까요? 혹시 통역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제가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교정해 주세요. 통역사가 대답 대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회의장 곳곳에서 약간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저건 좀 너무 무례하잖아 라고 낮게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역사에게 바짝 들이대며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듯 말했다. 그러자 통역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알겠습. 그럼 제가 잘못 가르치진 않을 테니 직접 하시든지 해보세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고르고 수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그 뒤 한국어 음성도 함께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수어는 조금 서투르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회의장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바로 뒤이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청각장애인 그룹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영의 수어 동작을 크게 보여줬다. 와, 대단하다. 확실히 진심이 보이네. 그래, 뭐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 아니야. 통역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몸을 반쯤 틀고 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섰다. 발음대로라면 아까 수어 모양이 약간 혼동될 여지가 있었어요. 다음에는 손 위치를 조금 더 높게 들어야 하는데.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 바로 그 교정을 받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잘못된 수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순간 통역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이제는 거절할 명분도
억지를 부릴 논리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러운 손동작으로 손흥민의 수어를 교정해 주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워주시면 됩니? 그리고 손가락 각도를 이렇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주목하며 뭉클함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통역사가 조금씩 태도를 바꾸는 듯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말투에는 어색함과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음, 제 전문성을 약화시킬 의도는 아니셨다면 그래도 다행입니. 프로토콜이 있으니 제 일도 존중해 주십시오. 물론이죠. 저도 통역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 다만 제가 직접 수어를 사용하고 싶었던 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회의장 후방에서 지금껏 조용히 있던 한 인사가 마이크를 건넸다. 저는 외교부 소속으로 오늘 행사 기획에 일부 참여했습.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건 안타깝지만 오히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어를 직접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단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는 걸 알잖아요. 베를린에서도 동시에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독일 쪽에서 큰 관심 보이고 있대요. 한국에서도 수어 접근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보고 싶어 했다던데. 통역사는 애써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그래, 뭐, 국제 행사니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하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다.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수어와 음성을 섞어 질문을 이어갔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수어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입니. 특히 베를린 등 해외에서도 제가 하는 이 시도를 보며 한국의 스타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자 회의장 군데군데서 환호가 들렸다. 통역사는 약간 마음이 흔들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저도 제 담당 업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단 걸 알긴 합니. 다만 손흥민 씨가 저를 무시한다거나 제 영역에 침범한다고 생각했던 건 오해였을 수도 있겠네요. 오해라면 풀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저 역시 프로토콜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서툰 수어라도 직접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주초의 측이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공식 프로그램의 일부로 손흥민 씨와 전문 통역사님이 함께 시범 수어 세션을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어 질문과 통역, 그리고 교정 과정을 직접 보여주면서 행사 취지를 살리는 거죠. 사방에서 손뼉이 터져 나왔다. 청각장애인 단체 대표도 손흥민에게 다가와 수어로 인사를 건넸고 음성으로도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해외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와 계속 교류하는데 손흥민 씨의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될 겁니다. 통역사는 여전히 완전히 풀린 표정은 아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일도 소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협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제가 전문성을 지키되 손흥민 씨의 진정성을 돕는 방식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외쳤다. 통역사님, 방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 오늘 갈등이 꽤 컸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신 건가요? 통역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이크를 잡았다. 네, 확실히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 제가 너무 절체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씨가 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여기서 지켜보는 분들께는 큰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말씀, 혹시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한 청각장애인 참가자가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통역사는 살짝 얼버무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 제가 처음에 무례하게 대했죠. 특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했던 건 철저히 제 오판이었습. 수어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해버렸으니 제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한순간 고요해지더니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손흥민이 천천히 통역사 쪽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사실 저도 감정이 격해지려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세요. 통역사는 잠깐 머뭇거리다 결국 손을 맞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누군가는 이렇게 좋게 마무리된다니 다행이네 하고 활짝 웃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수어 시범 세션을 해볼까요? 스텝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 씨, 준비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통역사님도 같이 도와주실 거죠? 그래요. 이제야 제 본분을 다해야겠네요. 통역사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고 먼저 회의장 전체를 향해 수어와 음성을 섞어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함께 만드는 수어 시간입니. 손흥민 씨가 먼저 수어를 쓰면 제가 옆에서 부연 설명과 교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즐거운 함성과 함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다. 손흥민이 직접 수어를 사용해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던졌고 참석자들 중 수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곧바로 응답해 주었다. 통역사는 그 사이사이에 틀린 부분을 지적하거나 더 적절한 표현을 알려주었다. 행사는 예상외로 훨씬 활기를 띠었고 오히려 처음에 긴장감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런 건 필요 없다고 단언했던 통역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손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라며 세심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과 몇십 분 만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화해하고 협력하는 걸 직접 보게 되다니. 수어라는 게 분명 기술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 손흥민이 역시 대단하네.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진심인가 봐. 이 모습을 본 회의장 책임자는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저희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직접 수어 사용을 장려하고 전문 통역과 사용자의 자율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겠습니다. 와, 정말이에요. 추가 예산이나 정책 같은 것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묻자 책임자는 밝게 웃었다. 네, 오늘과 같은 사례가 분명 우리의 제도에 큰 자극이 될 겁니. 손흥민 씨가 보여주신 열정과 통역사님의 반성 어린 사과가 많은 일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 믿습니다. 멋진 결정이군요. 진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야 해.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손흥민은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을 보탰다. 제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해요. 일상 속에서도 수어가 당연하게 쓰이도록 저 역시 꾸준히 배워가겠습니다. 통역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그저 절차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청각장애인 참가자가 마이크를 받아 감사합니다 라는 수어를 크게 보여주었다. 이내 모두가 감사합니다를 수어로 따라하며 서로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렇게 행사 말미 주최 측 대표가 마지막으로 공지를 했다. 오늘 일로 인해 저희 컨퍼런스 내부 규정에도 작은 변화가 생길 겁니. 앞으로는 직접 수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어떤 참가자든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수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했네. 손흥민 씨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야. 맞아. 이렇게 바로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다. 책임자는 활짝 웃으며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조금 쑥스러운 듯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수어와 목소리를 동시에 사용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든 수어를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고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 사이에서 통역사는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다. 저도 오늘 배웠습. 수어는 특정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 막는 것은 제 편견이었다는 것도요.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일동이 다시 한번 손뼉을 쳤다. 손흥민은 조용히 걸어가 통역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통역사는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이들의 표정은 한결 밝았다. 곳곳에선 앞으로 수어 교육 관련 제도도 생기겠지? 이런 사례가 퍼지면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어? 라며 희망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몇몇은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알겠지? 하고 즐겁게 웃었다. 손흥민 씨, 이번 사건이 뉴스에 크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음, 굳이 제가 할 건 없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많은 분들이 함께 힘써 주셨으니까요. 그저 앞으로도 수어가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미디어 인터뷰 때도 직접 수어로 간단한 인사를 해볼까 해요. 오, 그러면 정말 멋지겠다. 잊지 말고 꼭 해줘요. 네, 약속합니. 그리고 제가 지금 배우는 중이니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가 되면 수어에 관심 가져주세요. 한편 통역사는 스태프들에게 차분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일이 퍼지면 제 행동이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제 실수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싶진 않습 비판도 달게 받고 대신 그걸 계기로 더 나은 통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 오늘 갈등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된 셈입니다. 한 스텝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다. 이제 좀 괜찮아진 건가 봐. 다행이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저 통역사 태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인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행사장 문 앞에서 청각장애인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수어로 고맙습니다를 연습했다. 팬들은 환히 웃고 그의 손동작을 잡아 세밀하게 교정해 주었다. 중간중간 통역사도 끼어들어 작은 조언을 건넸는데 예전의 냉랭한 태도와는 달리 부드러운 말투였다. 이걸로 될까요? 조금 더 검지 각도를 세워주시고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와 수어가 섞여 마치 여러 언어가 한데 모여 춤추는 듯한 풍경이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또 누군가는 전문 카메라로 이 풍경을 담고 있었다. 이 영상 SNS에 빨리 올려야지. 사람들이 보면 다들 감동할 거야. 맞아. 그리고 수어 관련해서 우리도 더 배워볼까? 그러자. 손흥민 씨도 하는 걸.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며칠 뒤 각종 미디어에서 유명 축구 스타 손흥민 한국 수어로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에게 응원 메시지라는 보도가 나왔다. 동시에 컨퍼런스 현장서 통역사와 갈등, 결국 화해와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라는 제목이 대서특필되었다. 행사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수어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소식을 접한 손흥민은 간단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다만 수어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고 그분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한편 당사자인 통역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제가 처음에 손흥민 씨의 수어 사용을 불필요하다고 폄하했던 것은 절차와 전문성에 대한 저의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습. 그러나 이번 일로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 수어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임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인정하는 모습 보기 좋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수어 확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등등. 며칠 후 다시 열릴 예정인 후속 워크숍에서 통역사는 여러분 저와 함께 수어 입문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실 분을 모집합니다. 라며 이벤트 공지를 띄웠다. 내용은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손흥민처럼 도전하는 마음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가득했다. 행사 지원자 명단은 순식간에 인원이 차서 추가 강의까지 계획해야 할 정도였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역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과 날선 대립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렇지.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 결국 마음을 열면 누구나 변할 수 있나 봐. 손흥민 덕분에 하나 배웠네. 우리도 그냥 멋지다고만 보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겠어. 결국 이 모든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한 사람의 진심과 공동체의 지지가 합쳐져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 사례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수어가 단순히 특수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사용해 볼 수 있는 함께하는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인터뷰 자리마다 초보적인 한국 수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언론이 이를 흥미롭게 보도했고 축구 팬이든 아니든 손흥민 덕분에 수어에 관심이 생겼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어느 날 그가 간단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축구나 어떤 분야에 속해 있든 결국 사람들끼리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죠. 언어가 다르든 장애가 있든 그 벽을 허무는 건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 저도 오늘부터 다시 배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통역사는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 역시 많은 걸 깨달았습. 앞으로 수어가 더 널리 쓰이도록 저 자신부터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열린 태도로 일하겠습. 함께 가면 세상은 분명 바뀔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모두가 다시금 수어로 감사합니다를 표현했고 조용했던 공간이 작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아,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꼭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도와줄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사회자가 인터뷰 마지막에 권유했다. 맞아요, 다음 행사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옆에 있던 스텝도 거들었다. 문을 나서는 이들 각자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언어 장벽을 허무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마음 하나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구나. 많은 이들이 이 깨달음을 각자의 자리로 가져갔다. 그날의 이야기. 당신도 혹시 주위에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전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도 수어 한두 마디쯤 배워서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열린다.